울릉공항의 등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장면이었다. 처음 이 공항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울릉도는 가파른 절벽과 거친 파도로 둘러싸인 섬이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지질 역시 공항 건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이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단순히 공항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상식을 모두 깨부수는 방식으로 울릉공항을 완성해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토목공사의 범주를 넘어섰고 사실상 국가적 도전이라고 불릴 만큼 극적인 서사가 담겨 있었다. 초기 공사 단계부터 울릉공항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반이 약한 구간은 기초부터 뜯어고쳐야 했고 거대한 안반 지형은 폭파 작업을 통해 통째로 깎아내야 했다.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환경에서는 하루 작업량조차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사는 멈추지 않았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 지형과 기후 조건을 분석했고 그 결과 기존의 건설 방식으로는 도저히 완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전례 없는 새로운 공법을 선택했다. 안반을 거대한 계단처럼 절단하여 단단한 기반을 만든 후 인공 지반을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이 결정은 위험 부담이 컸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울릉도 주민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활주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활주로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활주로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왜 섬의 규모에 비해 이렇게 큰 활주로가 필요한가? 단순한 소형 여객기만 운항한다면 이렇게까지 길고 넓은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정도 규모면 군사적 운용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술자들의 설계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증이 커졌다. 이 의문은 일본에서도 똑같이 제기되었다. 일본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울릉도에 건설하는 공항을 단순한 민간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활주로의 재원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울릉도는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적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불과 수십 킬로미터 남짓한 거리로 민감한 영해 문제와 맞물릴 수 있는 위치다. 일본은 이 공항이 단순 관광 목적이라면 굳이 군사공항급 규모로 지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민항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항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었음에도 일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활주로가 본격적으로 완성되면서 더욱 커졌다. 최신 위성사진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과 일부 언론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활주로의 크기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해 보였다. 특히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의 안정성을 극적으로 높인 구조는 군사적 특성을 갖춘 설계라는 의혹을 더욱 확산시켰다. 일본에서는 이 공항이 사실상 군사적 대비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한국이 일본을 속였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공항의 모든 설계는 공개적으로 추진되었고 기술적 필요에 따른 선택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일본 반응이 과하게 확대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활주로의 규모라면 소형 군용기나 전술 수송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이는 군사적 운용을 염두에 둔 설계가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결과였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지형이 급변하는 지역에서는 활주로가 넓고 길수록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다. 한국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한 것일 뿐 군사적 목적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점점 퍼졌다. 울릉도라는 지역적 상징성이 그만큼 일본에게는 민감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중반 공정률이 70%를 넘어서면서부터였다. 공항의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고 터미널과 활주로의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내자 각국의 공항 전문가들도 이 프로젝트에 주목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환경에서 활주로를 건설한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항의 지반을 만드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매우 난도가 높았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점은 한국의 토목 기술력과 공항 건설 능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내부에서도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전략적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만약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활주로는 재난 대응이나 긴급 수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상황을 고려하면
이 공항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이 지적하는 군사적 운용 문제에 대해 한국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어떠한 병력 배치 계획도 존재하지 않으며 공항의 목적은 관광객 증가와 지역 관광 활성화 그리고 재난 대응 중심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의 시선은 다르다. 일본 일부 매체는 한국이 민간 공항으로 위장해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대비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들은 울릉공항이 위치한 지점이 동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건설 초기에 공개한 모든 자료에서 군사적 목적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설계 역시 민항 기준을 기반으로 했으며 한국 국방부는 어떠한 군사적 계획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일본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데에는 역사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동해를 둘러싼 해양 주권 문제와 다양한 군사적 긴장 요소를 공유해왔다. 특히 독도 문제는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 이슈다. 울릉공항이 독도까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내부의 인식 문제일 뿐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를 노리고 건설한 것은 아니다. 울릉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오래전부터 필요로 했던 과제였고 이번 공항 건설은 그 해결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제 공항은 완공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활주로는 이미 형태를 모두 갖추었고 위성사진에서도 그 규모와 구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공항의 외형이 드러날수록 일본의 반응은 더욱 격해지고 있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지형과 환경에서 거대한 활주로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한국 기술력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국토 개발과 기술력의 결정체였다. 울릉공항 공사가 중반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실체가 드러나자 일본의 반응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한국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속였다는 주장까지 등장한 것이다. 일본 일부 언론은 울릉도의 지형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규모의 활주로는 필요 이상이라며 한국이 민간공항을 명목으로 군사적 기능을 숨겨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기술적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울릉도의 바람 패턴과 지형적 제약을 고려하면 활주로는 일정 길이를 확보해야 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너비도 충분해야 한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의 공항 설계 기준에서도 동일한 사항이다. 이러한 기술적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사기를 쳤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감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그들은 한국이 민간공항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군사적 활용을 고려한 설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던졌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이미 여러 차례 공공자료를 통해 공항의 목적과 설계 기준을 모두 공개한 바 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말과 달리 비공개로 추진된 요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의 불안은 계속 커졌다. 울릉도라는 위치 자체가 일본에게는 민감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동해 중앙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특히 독도와의 거리는 일본에 늘 심리적 부담을 안겨왔다. 평소 독도 문제에 민감한 일본인들에게 이 지역에 들어서는 초대형 활주로는 위협으로 느껴지기 쉬웠다. 하지만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민항 설계 기준에 따른 공공 인프라 사업임을 강조했다. 오히려 이 공항이 완공되면 울릉도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더 중요했다. 일본의 반응이 지나치게 확대된 이유 중 하나는 울릉공항의 활주로 규모가 시각적으로 주는 충격 때문이었다.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활주로의 길이와 너비는 작은 지역 공항의 범주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일본 네티즌들은 울릉도 같은 작은 섬에 이 정도 규모의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느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 대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에 한국이 보여준 공법의 수준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것이었다. 실제로 울릉공항은 단순한 토목 기술로 완성된 곳이 아니었다. 울릉도의 안반 지형은 극도로 단단하면서도 경사가 급해 공항 건설에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기술진은 기존 공법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식들을 적용했다. 안반 절단 작업은 마치 조각을 하듯 정밀하게 진행되었고 폭파와 절단을 반복하여 지형을 인공적으로 평탄화했다. 이후에는 강화된 인공 지반을 조성해 활주로의 내구성을 극대화했다. 이런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컸지만 울릉공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날씨였다. 울릉도는 바람의 변화가 극심하고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 건설 현장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기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양한 계측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기상 변화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기반으로 작업 스케줄을 세밀하게 조정했다. 덕분에 예측이 어려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볼 수 있는 수준의 공학적 도전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울릉공항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일본의 우려와는 다르게 한국이 초대형 활주로를 선택한 이유는 철저히 안전 문제 때문이었다. 울릉공항은 바람이 일정하지 않고 특히 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에는 소형 항공기조차 이착륙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항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활주로 너비를 넓힌 것도 동일한 이유였다. 바람에 의해 항공기의 좌우 흔들림이 심할 경우 넓은 활주로는 더 안전한 착륙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설계 결정은 세계 항공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일본이 주장하는 군사적 의도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울릉공항 건설이 진행되면서 한국 내 전문가들도 이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울릉도는 그동안 악천후로 인해 배편이 자주 끊기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긴급 환자 후송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공항이 완성되면 긴급 상황 시 이러한 문제가 크게 완화된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하늘길이 열리면 지역 경제 성장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울릉공항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 인프라로 평가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이번 공항 건설이 한국의 공학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은 내심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의 지지를 극복하고 활주로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공법은 일본이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한 분야였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이 이미 동해 지역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세력은 이 공항의 실체를 왜곡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이 느끼는 위협의 본질은 군사적 의혹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울릉공항의 초대형 활주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공항이 완성되기 전부터 일본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한국은 이를 의도한 적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울릉공항은 한국 기술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일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제 공항의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일본의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관되게 민간 목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사업이라 설명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한다. 울릉공항은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기술과 도전 정신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성과는 앞으로 한국이 더 큰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울릉공항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쪽은 다름 아닌 일본 내부였다. 특히 공항의 활주로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방대한 규모로 완성되어 가자 일본 언론은 일제히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로 보도하던 매체들이 점차 한국이 또 한 번 일본을 앞질렀다는 뉘앙스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위성사진과 각종 자료를 통해 드러난 울릉공항의 구조가 일본이 예상하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본 공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울릉공항의 활주로 기반 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활주로 아래에 형성된 대규모 인공지반이었다. 울릉도는 지형이 가파르고 바람이 강해 일반적인 공항 설계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 기술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단한 앞만을 정교하게 절단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지반 보강층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공법은 단순히 활주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하나를 새로 설계하는 것에 가까웠다. 일본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던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일본은 이런 형태의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공항은 지형이 온화하거나 넓은 평지를 기반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울릉공항과 같은 절벽형 지형을 직접 개조하는 공사는 일본에서도 거의 시도된 적이 없었다. 일본 언론은 이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공항 건설 기술 수준이 이미 일본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았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울릉공항을 통해
독자적인 공항 지반 공법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반응은 일본 국내의 기술적 자존심을 건드렸다. 일본에서는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지나치게 크고 넓다는 의심을 계속 던졌지만 한국의 설계 기준은 명확했다. 울릉도 특유의 난기류와 계절풍을 고려할 때 항공기의 안전 착륙을 보장하려면 충분한 활주로 길이가 필요하다. 이는 항공안전의 기본 원칙이다. 바람의 기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작은 활주로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한국은 실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주로 길이와 폭을 표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이 같은 기술적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론이 더 컸다.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민항을 빌미로 군사공항을 만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런 반응은 공항의 규모뿐 아니라 공사 속도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울릉공항은 지형적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빠르게 올라갔다. 이는 한국의 공사 기술이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일부 네티즌은 이 속도를 보고 군사적 목적이 있으니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억측을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사는 완전히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고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관리되었다. 문제는 일본 언론이 이러한 억측에 불을 붙였다는 점이다. 일본 일부 방송은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독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동해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었다. 울릉공항은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다. 독도 접근과 군사적 대비를 위한 시설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일본 내부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공항 건설 발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군사적 목적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일본이 긴장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울릉공항의 등장은 한국의 공학 기술력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기술 우위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 무기체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이면서 일본의 자존심은 여러 차례 흔들렸다. 울릉공항 프로젝트는 일본에게 또 하나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했다. 한국은 이제 불가능한 지형에서도 대규모 인프라를 완성해내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은 일본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본 네티즌들은 위성사진 속 울릉공항의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 군용기까지 뜰 수 있는 규모 아닌가. 한국은 결국 군사적 목적을 숨기고 있었다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들이다. 활주로의 규모는 안전과 기후 조건을 고려한 설계였고 군사적 목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이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울릉공항의 존재는 동해 지역의 균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동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울릉공항의 등장은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 공항이 보여주는 기술적 성취에 자부심이 커지고 있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이제 울릉공항 프로젝트는 완공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공항의 구조물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이 공항이 앞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반복되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울릉공항은 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며 앞으로도 그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것이다. 일본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든 한국의 목표는 분명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